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상기억장치 구현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징 기법이요. 자, 페이징 기법이 뭔지 좀 보고 다시 내용을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주기억장치가 이만한 게 있고, 그리고 A라는 프로그램, 내가 실행시킬 프로그램이 이만한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도 크기가 이만한 게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을 시킬 건데,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주기억장치에 못 들어가니까 이 두 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우리가 가상기억장치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한테 부탁을 해서 그 가상기억장치 영역을 먼저 할당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어넣고 이제 주기억장치가 됐든 A라는 프로그램이든 B라는 프로그램이든 얘네들을 일정한 크기로 전부 다 쪼갭니다. 지금처럼 주기억장치도 일정한 크기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A라는 프로그램도, 그 다음에 B라는 프로그램도 전부 다 일정한 크기로 다 잘라요. 잘라놓고 A라는 프로그램이나 B라는 프로그램에 내가 만약에 동시에 이제 실행을 시킬 거예요. 동시에 실행시키게 되면 이 주기억 장치를 통으로 A라는 프로그램을 혼자 다 못 쓰겠죠. B라는 프로그램도 쓰면 안 되겠죠.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킨다 그랬으니까 A라는 프로그램이 쓸 주기억 장소, B라는 프로그램이 쓸 주기억 장소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뚝 하고 자른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해서 이 윗부분은 이제 A가 쓰고 A라는 프로그램에서 쓸 주기억 장소,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이 쓸 주기억 장소,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해요. 이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거, 이런 거 한 개를 보고 우리가 페이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억 장치를 또 일정한 크기로 쪼갠다 그랬죠. 이 주기억 장치를 이제 일정한 크기로 우리가 나눠놓은 그 단위를 보고 우리가 페이지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A라는 이 프로그램이 또 실행할 때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6번이다, 7번이다 하고 번호 매겨놓고 B라는 프로그램도 1이다, 2, 3, 4, 5 하고 이렇게 번호 매겨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요 A 영역만 먼저 보자고요. 요 영역만 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1번 요 쪼개놓은 단위 중에서 요 1번 요 크기만큼 이제 주기억 장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제 또 실행을 하고 3번이 들어가서 또 실행을 하겠죠. 그럼 이만큼 이제 실행이 됐는데 4번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이제 주기억 장치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뒷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우리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우리 쉬운 게 피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피포가 우리 first in, first out이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구조다. 만약에 이런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쓴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랬죠. 맨 처음에 들어온 게 1번이 들어왔으니까 1번을 빼고 이 자리에 이제 4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여기서 이제 집어넣고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번, 2번, 3번 이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2번이니까 2번을 빼고 이 자리에 이제 5번을 집어넣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4, 5, 3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3번이니까 3번을 빼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6번을 집어넣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4번이 가장 먼저 들어왔으니까 얘를 빼고 이 자리에 이제 7번을 넣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제 교체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 요게 이제 페이징 기법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잘라놓은 단위가 만약에 요게 만약에 한 개당 만약에 4kb라고 생각해 보세요. 4kb일 때 만약에 17kb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크기는 이제 17kb라고 했을 때 만약에 4kb씩 자르게 되면 맨 처음에 4kb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4kb, 그 다음에 4kb, 그 다음에 4kb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16kb가 들어갔고 마지막에 이제 1kb가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4kg 꽉 찼어요. 근데 여기서는 1kg만 쓰기 때문에 나머지 3kg가 남았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내부 단편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페이징 기법에서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또 페이지 크기에 따라서 내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페이징 기법이라는 거는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가상기억장치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이랑 주기억장치 그 영역을 어떻게 한다? 동일한 크기로 나눈 다음에 주기억장치 영역에 이제 적재를 시켜서 하나씩 적재를 시켜서 실행시키는 그 기법을 보고 우리가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프로그램도 동일한 크기로 쪼개고 주기억 장치도 동일한 크기로 나눈다 그랬죠.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그 단위를 보고 우리는 페이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주기억 장치를 페이지 크기로 일정한 단위로 그렇게 나누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이 페이징 기법에서는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는데 내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더라. 그리고 얘는 이제 가상기억 장치에 있던 걸 이제 주기억 장치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주소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러면 중간에서 누군가는 주소 변환을 계속 해줘야죠. 주소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요. 처리 속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중간에서 누군가는 주소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조금 이제 감소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페이징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이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도대체 뭔지 잠깐 살펴보고 우리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주기억 장치가 요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이 두 개를 이제 실행시킬 건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주기억 장치에 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이제 할당을 받아서 가상기억 장치 공원에다가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을 넣어놓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페이징 기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억 장치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 페이징 기법은 동일한 크기로 프로그램이 됐든 우리 주기억 장치가 됐든 다 나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건 A라는 프로그램하고 B라는 프로그램을 논리적인 그런 크기로 나눠요. 나누는데 똑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프로그램에는 지금처럼 입력하는 기능, 저장하는 기능, 출력하는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능 해서 이렇게 이제 기능별로 이제 쪼개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도 입력이다, 처리다, 출력이다 해서 이 세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쪼개는 거예요. 그때 크기가 똑같다, 다르더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기능이다, 아니면 배열이다, 함수다, 이런 논리적인 크기로 전부 다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놓은 이 단위를 보고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쪼갠다, 안 쪼갠다? 안 쪼갠다. 이 주기억 장치 한 개를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A라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그렇게 이제 하자고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도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1번, 여기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3번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A라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거를 이제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정도의 크기로 해서 1번,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1번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자마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나 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을 이제 주기억 장치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 해서 데이터베이스 얘를 이제 적재시킬 그 공간에다가 주기억 장치에 이제 4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이 처리를 할 거예요. 처리를 할 건데 이 처리하고자 하는 이 크기가 크죠? 지금 남아있는 주기억 장치보다 커요. 크니까 이제 여기서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실행 안 되고 있는 걸 빼겠죠. 빼고 얘 빼고 요 자리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이 영역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은 주기억 장치의 일부분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는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페이징 기법에서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우리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세그멘테이션이요. 우리 페이징 기법이 있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때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의 기법의 가장 큰 차이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쪼갤 때 동일한 크기로 쪼개냐, 동일하지 않은 그런 크기로 쪼개냐, 그 차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의 크기를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쪼개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킬 때 필요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시켜놓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 페이징 기법,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일정 크기로 나눈 그 단위를 우리가 페이지라고 했죠. 해서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페이징 기법,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내가 이제 게임을 이제 하나 실행을 시키는데 게임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회원들의 이제 정보도 이제 가지고는 그런 기능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픽에 관한 그런 기능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성을 이제 처리해 주거나 아니면 음성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근데 이런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페이징 기법으로 이제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를 이제 동일한 크기로 전부 다 쪼개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쪼개진다고요. 그러면 회원 정보는 지금 1번에도 들어있고 2번에도 들어있죠. 또 그래픽은 2번에도 들어있고 3번에도 들어있고 4번에도 들어있고 5번에도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음성은 5번하고 6번에 들어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6번이다, 7번이다, 8번이다 그렇게 이제 들어있다고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나는 이제 회원 정보만 필요해서 내가 1, 2번을 이제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때 그 2번에 이제 끝부분에는 그래픽과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래픽 기능 그걸 이제 하나 처리하겠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2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2번에 이제 회원 정보 요것도 이제 들어있고요. 5번에 음성도 이제 들어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나는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게 그래픽이니까 그런 정보들은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페이징 기법으로 쪼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된다고요.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세그먼테이션이에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라는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기능들마다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거예요. 기능들마다 이제 쪼개다 보니까 크기가 전부 다 이제 달라진 거죠. 그렇게 이 세그먼테이션 기법은 그렇게 이제 기능 단위로 쪼개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세그먼테이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능별로 함수별로 그렇게 이제 쪼개다 보니까 각각 크기가 전부 다 이제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해서 이런 각각의 이제 세그먼트마다 각각 여기가 1번 세그먼트다, 2번 세그먼트다, 3번 세그먼트다, 4번 세그먼트다 해서 각각 이제 고유한 이름도 같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세그먼트들마다 전부 다 이제 크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1번 세그먼트의 이제 크기가 얼마인지 2번 세그먼트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런 크기도 전부 다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서로 이제 교체하면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실행이 금방금방 되고 이제 편할 텐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세그먼트 단위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쪼갰어요. 이렇게 이제 크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기억 장치에 만약에 3번이 들어갔어요. 3번이 들어가면 이제 다른 거는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쪼갤 때 이렇게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쪼개는 건 참 좋아요. 기능 단위로 이제 쪼갰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주기억 장치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해서 우리 세그먼테이션 기법에서는 우리가 주기억 장치를 이제 구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를 이제 구성할 때 지금처럼 그냥 통으로 이제 하나로 쓰자.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기 A라는 프로그램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약에 더 실행이 된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나누겠죠. 나눠놓고 이제 우리가 주기억 장치에 얘네들을 이제 집어넣고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곳에 있는 이 1번 세그먼트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이제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4번 얘가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또 주기억 장치에 이 4번을 이제 올려놓고 우리가 또 실행을 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2번 얘도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2번도 이제 올려놓고 우리가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4번이 또 필요해요. 그럼 이 4번도 이제 올려놓고 이제 사용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3번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3번도 이제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우리가 또 실행을 하겠죠. 그랬다가 만약에 이 5번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뺀다고요. 해서 그때 이제 따져보니까 이 4번이 지금 당장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를 빼고 이제 5번이 지금 이 위치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4번이 이 5번보다 좀 작다. 그랬을 때 지금 요만큼의 이제 공간을 차지하고 밑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1번이 필요해요. 1번이 필요해서 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주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따져보니까 요 4번이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요 1번이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갈 거라고요.
근데 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이 4번보다 이제 크기가 작죠. 작으니까 요만큼 이제 기억 공간을 이제 차지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교체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그먼테이션 기법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압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억 장소 이제 특성상 가비지 컬렉터를 이제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여유 공간이 남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곳으로 다 모아서 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낸다고요. 만약에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큰 공간이 이제 하나가 생겼어요. 만약에 요만한 이제 크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요 2번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요 2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있죠. 근데 그때 이 동그라미 2번이 만약에 20K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이 남은 공간은 만약에 15K다. 그러면 이 15K에 이 20K가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세그먼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남는 그런 기억 공간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주기 때문에 이제 내부 단편화는 이제 발생하지 않아요.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외부 단편화는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는 이 주기억 장치 이제 구역을 나눠서 여기는 이제 A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B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각각 영역을 이제 나눠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그먼테이션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주기억 장치를 전부 다 이제 통으로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하죠. 그렇게 이제 통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세그먼테이션이 도대체 누구야? 얘는 이제 누구야?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야? 그게 이제 헷갈릴 수 있다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1, 2, 3, 4, 5다 동그라미 1, 2, 3, 4, 5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썼지만 우리 운영체제 입장에 봤을 때는 얘가 누구 건지 얘가 누구 건지 얘가 누구 건지 그걸 이제 구별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A라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이다. 그랬을 때 얘네들 이제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제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A 프로그램 거다. 얘는 이제 B 프로그램 거다. 얘는 이제 A 프로그램 거다. 얘는 이제 A 프로그램 거다. 얘는 이제 B라는 프로그램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꼬리표를 전부 다 이제 붙입니다. 요런 게 우리 세그먼테이션 기법이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라는 거는 가상기억 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크기에 이제 논리적인 그런 단위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이제 적재시켜서 실행시키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세그먼테이션 기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내가 이제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배열이 됐든 함수가 됐든 이런 이제 논리적인 그런 크기로 이제 나눈 그 단위를 우리가 이제 세그먼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런 이제 각각의 이제 세그먼트들은 고유한 이름과 이제 크기를 갖습니다. 우리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크기로 전부 다 쪼개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크기를 갖지 않지만 얘는 이제 다양한 크기로 그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크기를 이제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배열이 됐든 함수가 됐든 기능이 됐든 그런 이제 논리적인 크기로 이제 쪼개기 때문에 기억 장치의 이제 사용자 관점을 이제 보존하는 그런 이제 기억 장치 관리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세그먼테이션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이제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억 공간을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징 기법에서는 주소 변환을 위해서 우리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 세그먼테이션 이 기법도 주소 변환하기 위해서 세그먼트가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그먼트 맵 테이블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그먼트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이제 적재가 될 때 다른 세그먼트한테 이제 할당된 그 영역을 침범을 해서도 안 되고 침범을 이제 당해서도 안 되겠죠. 해서 세그먼트들마다 서로 이제 영역을 이제 침범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 장치 보호 키, 우리 스토리지 프로텍션 키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외부 단편화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 내부 단편화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세그먼테이션은 그의 반대로 이제 내부 단편화는 이제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외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는 게 우리 세그먼테이션 기법이요. 그 다음에 우리 세그먼테이션 기법에서 일반적인 주소 변환이요. 자, 우리 주소 형식에 따른 그 주소요. 얘는 이제 가상 기억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상의 주소라는 것도 있고 이제 실주소, 실기억 주소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상 주소라는 거는 세그먼트 번호가 있고
세그먼트 내에서 실제 내용이 위치하고 있는 그곳까지의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변이값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해서 이 가상의 주소는 지금처럼 세그먼트 번호 S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변이값 D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변이값이라는 건 뭐다? 세그먼트 그 내에서 실제 내용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 그 거리를 나타내는 게 우리 변이값이에요. 해서 가상의 주소는 지금처럼 세그먼트 번호와 변이값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억 주소요. 실기억 주소는 완전한 이제 주소 형태를 이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기억 주소를 이제 구할 때는 세그먼트에 이제 기준 번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가상 주소 형식에서 우리 변이값이 있었죠. 그 값들을 서로 이제 더해서 우리가 실기억 주소를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실기억 주소는 우리 세그먼트 기준 번지 더하기 변이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소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가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 맵 테이블 그게 이제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그먼트 번호 S라는 게 있고요. 세그먼트 이제 크기 L이라는 게 있고 기준 번지 B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된 게 우리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요. 그때 이제 주소 변환하는 그 순서 좀 보자고요. 그때 지금 CPU가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상의 주소가 있어요. 가상의 주소가 있을 때 우리 앞에 써져 있는 거 요 숫자 2라는 게 우리 세그먼트 번호라 그랬습니다. 얘가 이제 세그먼트 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500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가 이제 변이값을 보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가상 주소라는 거는 세그먼트 번호와 변이값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때 이제 세그먼트 번호는 우리가 이제 S로 이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변이값은 이제 D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상 주소가 세그먼트 번호가 2고 변이값이 500이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이 세그먼트 번호를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그먼트 맵 테이블 이곳에 찾아갔더니 지금처럼 2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우리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라는 거는 세그먼트 번호 그리고 우리 세그먼트의 크기 그리고 기준 번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 그랬죠. 그때 각각 이제 세그먼트들마다 그때 이제 세그먼트 번호가 전부 다 이제 붙어 있고 크기가 전부 다 이제 써져 있고 기준 번지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세그먼트 번호를 보고 이제 이 세그먼트 맵 테이블에서 2번을 이제 찾아갔더니 그때 이제 크기가 600이다. 한개 번지가 이제 600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상 주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 500 변이값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세그먼트의 크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줍니다. 그때 지금 이 500개 우리 변이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600이 이제 우리 한개 번지 크기예요. 크기. 그때 이 두 개 값을 서로 이제 비교했을 때 이 변이값이 이 크기보다 만약에 크다. 그 얘기는 다른 영역을 이제 침범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영역을 이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변이값이 클 때는 그때 이제 실행 권한을 전부 다 이제 운영체한테 싹 다 이제 넘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트랩을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트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해당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중단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변이값이 500이고 크기가 한개 번지가 이제 600이라면 지금 500은 이제 600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이제 변이값이 이 세그먼트의 크기보다 이제 작거나 같으면 그때 이제 기준 번지 우리 1000이라는 거 요거랑 우리 변이값을 이제 서로 이제 더해줘요. 더해서 실기억 주소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소 변환 순서가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때 이 주소 변환 순서까지는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실기억 주소를 이제 만들 때는 뭐랑 더해준다. 우리 기준 번지랑 이 변이값 이 두 가지 값을 더해서 우리 실기억 주소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접근할 수 있더라. 그거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페이징 기법이랑 우리 세그먼테이션 기법 이 두 가지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잘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